시사 맛집 공덕 포차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시즌1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 분위기 왠지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 다행입니다. 근데 식사들을 너무 열심히 맛있게 드셔가지고 네.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김환 기자가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48시간 격리를 해야 된다고 긴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땜빵으로 참여를 하게 너무 됐어요. 좋아요. 인성으로 보면 한 2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주 영원히 격리하면 격리해야지. 제가 원래 다음 주까지도 나올 욕심이 있었는데 2주 격리인데 아니, 최소한 올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격리하라고 하세요. 올해까지 제가 한번 전달해볼게요. 아니 최소한 이 스튜디오에서는 격리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격리 부스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안 그래도 김한 기자가 계속 댓글 달면서 자기 일을 잊지 말아달라는 약간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나중에 있어요. 저쪽에 부스 하나 저기 만들어줘요. 이렇게. 운영자 계정에서 가면 이제 차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부에 지난 4월에 정치부에 와가지고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 출입인데 민주당은 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떤 기사를 써도 사실은 사람들이 읽지를 않은데 그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기사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크게 터진 기사가 윤희숙 네. 의원 기사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나왔을 때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한 다음에 윤희숙 의원은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하길래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나온 게 뭐 KDI에 있을 때 정보를 빼내준 의혹, 뭐 그다음에 뭐 친인척 의혹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처음에는 저도 강단이 있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듣다가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오늘 또 다른 방송을 하면서 또 해명을 들어보니까 또 나름 다른 해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 KDI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고 그 밖에도 이게 무슨 부동산 투기 쉽게 말하면은 전형적인 투기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투자 개념?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투기라는 것은 그냥 이거 딱 개발될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딱 해가지고 땅값 딱 오른 바로 팔아버리고 튀는 게 투기고 네. 이거는 그냥 널널하게 그냥 여기 땅 사두면 언젠가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사둔 것들. 단기적인.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그 농지법 위반 뭐 이 정도 위반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결혼한 지 26년이나 지났는데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건 또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말도 좀 타당성 있는 것 같고 대충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본인 입으로 지금 뭔가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라든지 다른 분들의 해명, 뭐 또 의혹 제기 이걸 종합을 해보면 뭔가 좀 찜찜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본인이 해명하는 게 나랑 아버지랑 관계 없다라고 하면 네.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닌데 굳이 사퇴를 한 걸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너 검증 안 받으려고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검증을 얘기하는 어떻게 안 거잖아요. 받아요? 왜냐하면 수사가 들어갈 텐데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파 쪽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의원이 저런 의혹을 받았으면 전 되게 신랄하게 공격했을 거예요. 네. 아니 생각을 해봐라. 거의 80대신 분이 연고도 없고 모르는 그 땅을 왜 사냐. 뭐 얘기 듣고 살지 않았겠냐. 그게 바로 투기지. 라고 공격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격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제 할 말이 없네. 우파 진영에 있어도 이거를 그게 뭘 그냥 그분이 그냥 좀 농사 지려고 하다가 그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그 용사 못 지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지켜봐야 되는 될 것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농사가 목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70 먹은 노인이 땅을 80 먹은 노인이 당시에 뭐 70대라고 했으니까 열세 맞이기를 어떻게 지어 그 농사를. 3,300평. 네. 마지기 하면 또 안 우리가 잘 또 안 얘기했지만 하잖아요. 만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만으로 79였는데 80에 8순의 땅을 산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땅을 샀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무슨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건 아니고 분명히 이 땅을 갖고 있다가 값이 오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준다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산 거죠. 그리고 윤희석 의원도 그걸 아니까 재발이 저려가지고 알았을까요? 그렇다고 알았을까요? 아니 그거는 본인은 몰랐다고. 아니 개인정보 동의서를 낼 때
그러니까 정말 그 해명을 100% 믿어도 개인정보 동의서할 때 아빠 땅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지. 그걸 안 물어보고 이게 딱 귀를 딱 막고 그냥 동의서만 주세요 냈을 거라고요.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동의서를 냈다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뭐 세종시 근처라며 당시에 뭐 딸들도 거기 2명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아빠가 그 얘기 안 했겠어? 나 거기 땅 샀다라든지. 근데 뭐야 알고 있겠죠. 저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희숙 씨의 부친이 재산을 얼마나 만들고 사시는 분인지 저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한 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그 땅이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에요. 계획관리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농업진흥구역이면 이러나 저러나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인데 계획관리구역으로 넘어가면 이 땅이 앞으로 형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다 경매에 나온, 그러니까 농지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경매로 나왔던 땅이 원래 나왔던 가격에 200% 넘게 튀겨져서 5억 3천만 원에 어떤 분이 샀다가 2013년에 샀다가 이 농업 취득 이 자격증을 자격증을 취득 못해서 땅을 도로 토해낸 것을 다른 분이 주워갔는데 원래 가격의 170%의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이 값이 오른다는 느낌을 가지고 산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전 그 다음이 더 놀랍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2014년에 4억 1천만 원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네. 3년 동안 값이 정확히 2배가 올라서 8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겠어 라고 팔순의 부친이 가서 그 땅을 사? 그것도 4억에서 8억으로 오른 걸 보고 이분 이 연고지로 따지면 부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땅값이 그러니까 4억에서 8억이 올랐으면 여기에 추가 개발 여지가 있어서 더 오를 거라는 것이 판단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털고 나간 거 아니에요. 4억만 벌고. 그렇죠. 그냥 잡고 있었으면 24억이 지금 됐을 텐데. 8억에 진 아버지는 5년 동안 값이 올랐는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른 분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2020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겨서 이 소위 말하는 위탁 영농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노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2020년 말에 이분이 갑자기 이사를 내려가죠. 네. 세종으로 내려가고 2021년에 농업기획서를 제출할 때 4년 일단 텀으로 해서 나는 작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농사를 진짜로 자기가 뭐 짊어지고 막 이렇게 땀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 써서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주소를 옮기고 했는데 이게 뭐냐?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왜 공부했어요 그런 거? 농지는 투자하려고? 포기하려고? 배웠어요.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농지는 8년 동안 작용을 하면 양도세가 100%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버지가 8년만 참고 농사를 지으면 그 자식들이 나눠 가져도 값이 얼마로 올랐을 때 팔더라도 뭐 제가 세무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양도세가 면제가 되고요. 위탁 경영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안 포함되지. 작용만 되지.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은 그건 포함이 안 되지. 그래서 주소를 불어 옮기고 작용을 하는 척 했는데 실제로 위장 전입을 한 거고 작용을 안 하고 이 쌀 7가마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건 위탁이 아니라 뒷돈으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8년을 채우려는 계획의 시작이었는데 권익위막 조사가 들어가니까 5월에도 불이 나게 동대문으로 주소를 다시 옮겨요.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재테크였다.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농지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0.07%입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땅 중에서 세금이 가장 싼 게 농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물려주고 묵혀놨다가 떼돈 벌 때 꺼내 쓰기가 여기만큼 좋은 게 없다. 아름다운 얘기네. 아니, 이거 근데- 이제 알았어. 아니 근데 네? 자식들에게 나눠주려는 중요한 건 아름다운 뭐냐면 스토리네. 아버지가 투기든 투자든 본인 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 건 사실은 뭐 크게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 그게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윤희숙 의원이 KDI에 있을 때 그 개발 정보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밝혀진 건 그래서 아니잖아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런데 동대문구에 사는 그 아버지가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꿰뚫고 어떻게 갑자기 세종에 가서 그 땅을 샀겠느냐를 기준으로 사건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딸 거기도 두 가지 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컨대 한편으로는 그 뭐죠 매제? 네, 매제. 매제를 통했다 또는 제부. 제부를 통했다 또는 뭐
뭐 윤희숙을 통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지금 그건 좀 근거가 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명확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 땅을 살 때가 아니라 땅을 산 지 몇 년 후에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땅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이 땅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땐 재테크를 하러 이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하다가 들통난 거고 근데 윤희숙 씨가 뭐 거기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편법 동원하고 뭐 이랬다가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맞다면 이게 사퇴까지 할 일인가요? 대통령 선거도 나갔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계속 KDI KDI 뭐 의혹 나오고. 그런 다음에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 사실 이게 뭐 밝혀지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수사가 뭐 몇 달이 걸릴 수도가 있겠고 그 사이에 이제 온갖 공격을 받으니까 깨끗하게 털고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저런 네. 성정이었으면 미리 알았으면 땅 있는 거 알았으면은 국회의원을 하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좋게 의원실에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거기 근데 나오는 해명 아니 자기- 세종에서 딸이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옆에 땅을 사는데 굳이 딸을 모르게 할 수가 아니 이렇게 있어요? 아름답게 아니,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딸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딸 근처에 가서 살려고 농사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세종시의 땅을 샀다. 왜 이렇게 동심이 남아 있는 척해? 아니 그런 처음으로 졸았다. 깜짝이야.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 아니라 아니야? 재테크를 한 거고 땅을 네. 샀다는 것 정도는 알았겠지. 네, 근데 네.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소지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시겁한 거지. 네. 근데 이제 이거 가만 놔두면 뻔하게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뭐 KDI 했고 뭐 등등등등 공격을 받을 거가 아니까 깨끗하게 털고 나가자라고 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뭐 제부인 네. 장모 씨랑은 저랑 동기예요. 아 그래요? 무슨 동기? 96년도 신한국당 네. 입사 동기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이제 증언을 해주시겠지만 엄청난 인재 아니었습니까? 최고죠. 보기 드문. 그러니까 예. 국회 아니 정치권에서 전략 기획은 정말 최고예요. 아 그래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되게 정말. 실력 있는 분이셨구나. 정말 이 판에서 제가 인정하는 정말 별로 잘 인정 안 하는데 정말 최고의 인재예요. 지금 우리 장 선생님 해명을 다 흩뜨리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본인은 전략 기획에. 본인은 그러니까. 초계처럼 묻혀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고 페이스북에 막 해명을 굉장히 했는데 능력자로 지금 그렇게 넘어오시면 MZ 개발 어떡해. 정보까지 알았을 것만 아니 같은 그러니까 그때가 느낌이 2012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홍보 정치권 전략 담당이라서 그분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정치권에서. 얘기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그게 청와대에 있었던 게 2013년이고 딱 한 달 있었대요. 그리고 땅 산 건 아니, 2016년이고.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들어보시니까 기재부장관 그런 밑에 정도 계셨고.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인 전략 기획의 아주 최고의 인재라고요. 2012년 대선에서 근데 엄청나게 그거랑 역할했던 사람 이사안이랑 뭔 아닙니까? 관계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전략 기획 얼굴은 잘생겼어? 아랍인처럼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코가 아주 코도 이렇게 하고 똑똑하시고. 얼굴 쬐끄만 같아 괜찮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성품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럴 분은 아니다. 네. 그 똑똑한 거랑 관계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게 기재부에서 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했고 네네. 뭐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걸 짬뽕 해가지고 뭐 이런 핵심 실세니까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가지고 장인어른에게 얘기해줘서 샀을 것이다라고 뭐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기간도 안 맞고. 그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 여기저기 떠돌았겠지. 여기 좋은 때고 장래에 이른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근데 마침 경매가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샀다가 안 됐다 이런 정보들이 떠도는 거고 아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간 거겠죠. 근데 그 부분은 윤희숙 의원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한테 네. 물어보시든 아니면 본인이 감춘 게 있던 것이든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겠죠. 네. 오늘은 이제 상황 파악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자기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 너무 구겨진 것에 의심이죠.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있을 거야 아마. 딱 와가지고 사실 그거는- 전세 뭐 이래가지고 나도 임차인입니다. 막 연설을 했는데 이게 딱 걸려버리니까 완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자기도 패닉에 좀 빠진 것 같고 이걸 하는 건 내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해명하는 단계도 있고 이제 수사도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퇴안을 이제 국회에 내놨고 그 다음에 그거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뭐 박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막 이준석 대표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말렸고 말리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근데 민주당은 사실 오늘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 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사퇴에 찬성을 할 것이냐라는 전략은 아직 세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겠죠. 각 아니 그걸 뭐 당로도 그럼 지금 찬성하자 그래서 우르르 가고 투표를 하게 맞아요. 생각 그 못한다고. 당론은 어떻게 정해? 근데 봤을 이렇게 때- 정해도 욕먹고 저렇게 정해도 저는 욕먹을 텐데. 부결날 가능성이 100%라고 봐요. 부결이 100%다. 부결은 100%라고. 그 신난다고 가서 찬성 투표를 하고 있는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 가결이 되면은
민주당이 독박스거든. 니들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비판은 했지만 저 일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될 만큼의 중한 일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잖아요. 내가 정치하는 명분을 내 스스로 훼손했다. 아니, 장성철 교수님 본인이 못 견디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오늘도 나왔지만 놀랍대잖아요. 오늘도 나왔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세종시에서 저 특별 분양 받아갖고 2억 5천만 원 또 더 챙기고 서초구에 7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도남동에 자기 아파트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태어나게 나는 임차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결백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완전 정치인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임차인이야. 그 정도 가진 건데. 아 서초에서 그 동네 그렇죠 사세요? 맞습니다. 아니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 단위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